네. 오늘은 유시민 씨의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내용들을 가지고 방송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시민 씨가 글을 잘 쓰시는 거는 아시죠? 뭐 정치적 성향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예, 우리나라에서 글 잘 쓰는 몇 분 중에 한 분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분 책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을 아주 몇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짧고 굵게 오늘 방송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예, 주말 사이 2배가 늘었습니다. 뭔가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떴었던 모양이에요. 조회수도 벌써 아마 한 500회를 넘어가는 컨텐츠가 나오는 거 보니까 예, 할 맛이 나네요. 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널리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시민 씨가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정부의 대책,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이후에 뭔가 국가안전처를 만들면서 일종의 어떤 공문을 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공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을 아마 그 유시민 작가가 다시 고쳐 쓰는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요. 인상적이어가지고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치기 전 문장은 이랬습니다. 그동안 육상에서의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관장하는 부서가 각각 본부 조직과 외청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해상에서의 재난은 해수부와 해경으로 분산되어 있어 재난 안전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예. 정말 문장 길죠? 어렵기도 하고요. 이제는 육상과 해상의 재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모두 통합하여 국가안전처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철저히 책임 행정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안전처가 하루라도 빨리 출범해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획기적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뭐뭐 할 것입니다라는 문장도 일단 많이 걸리고요. 무엇보다 문장이 깁니다. 그리고 어려운 용어들이 좀 많이 보여서 대략 국가안전처를 출범시키겠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심플한 메시지죠. 이게 온갖 수식어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시면서 무슨 소리인가 하셨을 거예요. 이거를 유시민 씨가 이렇게 고쳤었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육상, 해상, 관장하는 이런 한자 말이 너무 많습니다. 예. 충분히 의미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말로 고쳐질 여지가 많고요. 적, 화 같은 그런 어떤 한자 말을 5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육상에서의 이원화되어 분산되어 이런 어떤 일본말, 이게 일본말 조사라고 하는 에서의 이원화되어 이런 게 일본말 조사고 또 문장이 또 수동태입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동태보다는 능동태가 훨씬 더 의미 전달이 좋습니다. 그리고 적이라는 말은 일본어 발음 데키라고 하네요. 받침이 없는 일본말에서는 말의 운율을 살리는 장점이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쩍쩍거려가지고 된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부 조직, 외청 이런 어떤 관청말을 많이 썼고요. 각각처럼 없어도 되는 말도 있고 책임 행정으로 할 것, 이거 되게 이상한 문장이었어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책임 행정으로 할 것, 이거는 그냥 읽어봐도 말이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즉석은 아니겠죠. 책에서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바꿉니다. 그동안 육지의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책임지는 부서가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으로 나뉘어 있고 바다의 재난대처는 해수부와 해경으로 갈라져 있어서 정부가 재난안전을 제대로 기획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책임과 권한을 모두 국가안전처 한 곳에 모아 육지와 바다의 재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모두에 더 잘 대처하고 철저하게 책임지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국가안전처를 하루라도 빨리 출범시켜 획기적 변화를 시작함으로써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확실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읽어봐도 되게 글이 되게 잘 읽히고 의미 전달이 좀 쉬워진 거를 알 수가 있죠. 다만 제가 좀 걸렸던 거는 이 문장도 아직 제가 보기에는 긴 문장들이 많이 있어서 의미를 따라가는데 조금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임의로 외람되지만 유시민 작가가 고쳐 쓴 글을 제가 다시 한번 고쳐서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도 완전한 문장은 아니지만 저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육지와 바다, 사회와 자연의 재난을 책임지는 정부의 부서가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또한 바다의 재난 대처는 해수부와 해경으로 갈라져 있어서 재난 안전을 제대로 기획 관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책임과 권한을 모두 국가안전처 한 곳에 모으고자 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재난에 더 잘 대처하고 책임지는 행정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국가안전처를 하루라도 빨리 출범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확실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긴 문장들을 좀 더 짧게 잘라서 쓰니까 그래도 저는 조금 더 의미 전달이 좀 쉬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완전한 문장은 없죠. 근데 어쨌든 자기가 읽어보고 자기가 이해가 빨리 되는 글이라야 의미 전달이 빨리 되는 글이라야 남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쓰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죠. 물론 이 과정이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꾸준히 계속 좋은 글을 읽고 쓰고 또 이렇게 또 고쳐 쓰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의 글 실력도 유시민 작가처럼 나아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유시민 작가는 그거 말고도 여러 문장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또 두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장, 즉 자본주의 발전을 위하여 비효율적인 각종 민주제도, 삼권분립, 정당, 노동조합, 자유언론, 자유로운 집회 결사 등을 폐기시키려 하는 사상적 경향을 우리는 파시즘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파시스트 국가의 말로가 온 인류를 재난에 빠뜨린 대규모 전쟁 도발과 패배로 인한 붕괴였거나 가장 다행스러운 경우에조차도 그 국민에게 심대한 정치적, 경제적 파산을 강요한 채 권력 내부의 투쟁으로 자멸하는 길뿐임을 금세기의 현대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고 나니까 되게 힘이 드네요. 네. 이런 책은 저라면 안 읽을 것 같습니다. 읽고 나서 의미 전달도 안 되지만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유시민 작가도 마찬가지였나 보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고쳤습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나치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 군국주의 일본은 전자의 대표적인 신뢰이며 스페인의 프랑코 정권, 합법 정부를 전복시키고 등장했던 칠레, 아르헨티나 등의 군사 정권, 하루 저녁에 무너져버린 유신체제 및 지금에야 현저한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 따위는 후자의 전형임에 분명합니다. 앞선 문장에 이어진 내용들이고 밑줄 그은 부분은 유시민 씨가 고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시민 씨가 고쳐 쓴 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제성장, 즉 자본주의 발전을 위하여 비효율적인 민주제도를 없애버리자는 사상을 우리는 파시즘이라 합니다. 그러한 파시스트 국가는 인류를 재난에 빠뜨린 대규모 전쟁을 일으키고 패배해 무너졌거나 국민에게 뼈아픈 정치적, 경제적 파산을 남긴 채 권력 내부의 투쟁으로 자멸한다는 것을 20세기 현대사는 증명합니다. 나치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 군국주의 일본은 전자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스페인의 프랑코 정권, 합법 정부를 전복시키고 등장했던 칠레, 아르헨티나의 군사 정권,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유신체제와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는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 따위는 후자의 본보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조금 어려운 문장들이지만 길게 씀으로써 더욱 어려워진, 그래서 난해져버린 문장들을 어떻게 고쳐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고쳐 쓴 내용들을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는 것만으로도 되게 스트레스가 좀 풀리지 않나요? 저는 잘 못 쓴 글들을 읽으면 되게 스트레스 받는, 잘 안 읽히는 글들은 좀 스트레스 받는 편인데 이렇게 명쾌하게 고쳐지니까 왜 유시민 작가가 글쓰기로 유명했는지를 진짜 일부는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하나의 문장을 더 가져왔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법은 자기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지만 양심은 그렇지 못합니다. 법은 일시적 상대적인 것이지만 양심은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 피고인은 양심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법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이 아마 유시민 작가가 써서 유명해진, 갑자기 그 제목은 생각이 안 나지 않는데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문장인데요. 굉장히 잘 쓴 글이죠. 이렇게만 봐서는 제가 밑줄을 그어놨지만, 예, 누가 봐도 명쾌하고 잘 쓴 그림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법보다 양심, 예. 그래서 그 법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가 그런 어떤 학생운동, 예, 그런 운동들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자신의 문장도 다시 읽어보면 또 걸리는 부분들이 있죠. 이 밑줄 지은 부분들이 아마 유시민 작가가 고치고 싶었던 문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고친 문장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 고친 문장이 지금 사라졌네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저도 이런 경우는 좀 처음이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이게 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고친 문장을 제가 화면은 보이지 않지만 제가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강제력이 있지만 양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이지만 양심은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법은 인간이 만들었지만 양심은 하느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심을 따랐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라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댓글에다가 이 문장을 여러분 나중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도 한번 남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듯 자신이 쓴 문장도 고쳤으면 이렇게 비포 앤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지죠. 이렇게 글을 고치는 이유는 유리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더 정확한 의미 전달을 하기 위해서 글을 고쳐 쓰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보기에는 화려하고 수려한 문장일지 몰라도 그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를테면 글이 지나치게 길거나 한자어를 쓴다거나 일본어 표현을 쓴다거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정리되지 않은 문장들은 우리가 그 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말로 입으로 읽어보면 그게 금방 드러나거든요. 마치 과속 방지턱처럼 덜커덕거리면서 글을 읽다가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읽다가 헤매기도 합니다. 근데 명쾌한 글, 유시민 작가가 쓴 글처럼 자기 글을 자기가 고쳐 써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법은 자기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지만 양심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내용을 법은 강제력이 있지만 양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대조되는 그런 문장으로 고쳤으니까 이해하기가 훨씬 빠른 거를 훨씬 쉬운 거를 우리가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고기 맛을 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좋은 문장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옛날에는 그게 무슨 문제였지? 그냥 이 정도면 잘 쓴 글인가 아닌 글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에 완벽한 문장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윤문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어떤 윤문 작업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약간 조각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불필요한 부분들을 드러내서 원래 보여주고자 했던 형상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 처음에는 통나무였지만, 처음에는 그냥 찰흙이었지만, 그걸 다듬고 하다 보면 아름다운 인간의 육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조각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글도 이렇게 세심하게 다듬다 보면, 좀 더 명확한, 근데 그 이유는 뭐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유시민 작가의 글 보고 어떠셨나요? 저는,
유시민 작가가 명료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글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 진보나 보수의 의미라기보다 여야의 의미라기보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건 뭐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같은 그런 어떤 법칙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좋은 글은 그 사람의 명료한 생각이 드러나는 방법이 좋은 글은 그 사람의 명료한 생각이 드러나는 법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글을 잘 쓰려면 우리의 생각이 분명해야겠죠.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좀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작업을 시작한 이유가 단순히 글쓰기 교실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브랜딩, 이를테면 나 자신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과정, 그리고 내가 회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 회사의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의 가치를 올리는 과정에서 글쓰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심지어 글쓰기가 돈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글을 잘 쓰는 과정에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잘 브랜딩할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처럼 좋은 글을 보여드리고 또 고치는 과정들을 보여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도 스스로를 잘 브랜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의 브랜딩에 글쓰기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 선명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말 수많은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드릴 정보들을,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쏙쏙 길어 올려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글쓰기에 관련된 책만 예스24에 검색을 해보니까 3,000권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정확히 한 3,295권이었던가요? 그걸 보면서 안심을 했습니다. 적어도 소재가 떨어져서 이 방송을 못하는 일은 없겠구나. 처음에 이제 90일로 시작하겠지만 또 다음엔 또 90일을 연장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 글쓰기에 관련된 그런 유튜브 생방송 계속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도 저도 되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책이 3,000권 이상이지만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뭔가 관심사가 있으면 한 10여 권의 책을 보면 적어도 그 10여 권의 책이 모두 다른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죠. 기본 원리는 같으니까요. 그래서 그 숫자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처음에 30권을 읽으면 나중에 300권을 읽기 쉬워지고 3,000권은 더더욱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혼자 하면 재미없잖아요. 예, 여러분들과 같이 배우면서 내일은 뭐 먹을까 보다 내일은 어떤 방송을 할까라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 방송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유시민 작가처럼 정말 유명한 작가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어디 가서 글 좀 쓴다는 얘기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유시민 작가가 쓴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에 나온 한 세 종류의 문장을 가지고 함께 좋은 문장으로 다듬어가는 과정을 실제적으로 한번 지켜봤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함께 여러분들께서 그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한 PPT, 좀 한 장 빠진 그런 어떤 PPT가 있지만 그 보완을 해가지고 바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